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도를 제대로 못 보는 안목이 어두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걷는 사람들이 소도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애석하다. 그 다음에 변화, 피승기술은 비우소감원, 지어양신, 천방백약, 막비어차. 이거 뭐냐? 변화비승이라는 건 뭐예요? 신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선, 변화. 아까 얘기했듯이 성태를 길러서 온전히 성스러운 몸이 되어서 우화등선하는 거. 이것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라는 건 어리석을 우자인데, 어리석은 내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북창 선생이 어리석은 내가 감히 말할 바가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 말하기는 좀 내가 분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어 양신, 신을 기르는데, 아까 정기신에서 정기신이라고 했죠. 신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이르러서는 천방백약, 천가지 처방, 백가지 약이, 천방백약이 막지업이 이것과 비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양신은 적어도 가장 가까이 나타나는 효과로 양신, 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신도 되고 우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오묘하고 궁극적인 것을 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정과 신 하는데, 정이라는 건 엑기스란 말이고, 엑기스. 정이라는 건 애초에 그 글자가 왜 어떻게 나온 거냐? 껍질 벗겨서 곱게 빻은 쌀을 정이라고 해요. 알맹이. 쭉정이 다 빼고, 그게 정이에요. 그게 정미소라고 하잖아요. 정미라는 게 그 껍질 벗기, 쌀 빻는 걸 정미라고 그러는 게 뭐냐? 껍데기 싹 벗기고 알맹이를 남기는 게 정이에요. 그게 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좀 변화하고 헛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정수가 되는 정과 신,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신이라는 건 나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을 길러낸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 단학, 이것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행지미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미월, 여러 달이 되면, 달이 쌓이면, 요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부창 선생은 년이 아니라 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하면 달로 따지면 돼요. 이거 용기 얻으세요. 부지런히 하면은 미월이면 돼. 여러 달 걸리면은. 선생님 기준으로 다르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늦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안 하면 안 되는 공부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늦더라도 해야 돼요. 이 공부 안 하고 뭐 하실 거예요? 할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 공부는 오래 걸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자꾸 그냥 꼬시랑거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현빈 일구가 열리고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늦더라도. 그러니까 미월이면은 백질이 보소, 100가지 병이, 백질이라는 건 모든 병이라는 뜻이에요. 100가지 병이 두루 보자니까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소멸하리라, 없어질 것이다. 가호니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불의지 진심호, 이걸 실천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안 해서야 되겠는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하여튼 여기 인연을 맺으신 분들 대도를 접하셨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호흡의 뜻을 보세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라도 호흡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곱게 하시고, 자꾸 뜻을 두시고 면면미미라는 자연스러운 속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씩 쌓여가면은 자기가 변화해요. 자기가 변화하는 것이 쌓이면은 진짜 어느 순간에 정말 현빈 일주가 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부풍사지환,
복장 혈맥지종 명행암주 부지위 살신지 부근 구의 전경 뭐 그렇죠. 왜 가죠? 저 풍사지환이라고 하는데 풍사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풍사라고 하면 감기를 뜻합니다. 감기를 풍사라고 합니다. 그냥 풍사. 일본 말이 그냥 풍사가 감기예요. 일본 말은. 여기서는 감기라는 뜻이 아니고 삿된 기운, 잘못된 기운. 풍사를 잘못된 기운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맑고 규칙적이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혼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에 삿된 기운이 들어왔단 말이죠. 외부로부터 풍사. 그걸 풍만든다는 게 이런 뜻이네요. 풍만든다는 그러니까 풍 맞는다는 것도 외부적인 어떤 것이나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기운이 쳐버리는 거죠. 풍이 오는 것도. 풍사의 재앙, 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 풍사가 있어요. 어느 누구 이 세상에서 불된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풍사가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어요. 풍사가. 근데 풍사의 병이 근데 대개 그게 잘 안 드러나는 이유는 대충 그래도 다른 기운들이 누르고 막아주고 어떻게 해서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지 풍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복장 혈맥지종 혈맥 가운데 숨어 있다. 이렇게 복장 엎드려 잠복해 있다. 잠복해 있으면서 요놈이 가만히 있느냐? 명행암주. 명이나 암이나 다 어둡다는 뜻이고 행이나 주나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속에 겨다녀 돌아다녀. 명행암주. 부지 그런 것을 갖다가 부지 몰라. 이것이 살신 내 몸을 죽이는 도끼인 줄을 몰라. 그걸 알면 가만두겠어요? 이놈은 게 슬금거리고 밖으로 티가 안 나게 돌아다니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두면 결국은 이것이 내 몸을 찍어내는 도끼 역할을 한다는, 도끼 그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되면은 경락을 타고 길을 타고 이게 사람 몸에 기운이 돌아다니는 그 길을 타고서 어떻게 되느냐? 심입고항 고항에 들어간다. 여기서 고는 뭐 어떤 기름고인데 어떤 깊숙이 그 다음에 황이라는 건 뭐냐? 심장과 횡격막 사이가 황이에요. 심장과 횡격. 그런데 의가에서는 한의 쪽에서는 병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못 고친대. 고항에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질이 돼가지고 못 고쳐. 그걸 고항이라고 불러요. 병이 고항에 들어간다. 그 고질화 돼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걸 고항에 들어간다. 목의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심장과 횡격막 사이라고 하는 고기를 황이라고 불러요. 고항에 들어간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학에는 그렇게 박시가 못하니까 모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나 그런 걸로 온 병은 비교적 쉽게 나서요. 급하게 온 병은 급하게 나아요. 그런데 오래 걸려서 이렇게 이제 풍사 같은 것이 서서히 돌아다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뿌리를 내리고 하면 그 다음에 백약이 모인다. 이게 무서워요. 정신적인 병도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왜 획 도는 사람 있죠? 획가닥. 그건요. 약 먹으면 잘 나서요.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획가닥 했다. 잘 나서. 제일 무서운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오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생긴 우울증 같은 거. 그거 잘 안 나서요. 정말 안 나서요. 나섰던 거 같으면 또 터지고 나섰던 거 같으면 또 터지고. 그거 진짜 힘들답니다. 아니 진짜 그 내가 겪은 그 갑자기 터진 정신병이 있어요. 아니 내 후배에서도 갑자기 저 서울대 후배인데 갑자기 지가 도통했대. 도통을 해서 관악산 산신한테 신고를 해야 된대. 그리고 재물 사러 간다고 하는 놈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 길거리 뛰는 놈을 잡아놨단 말이지. 갑자기 도탄했다고 관악산 산신한테 재산인해야 된다고 재물사러 간다고 날라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잡기는 잡았어요. 근데 그거 금방 낫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받고 그러니까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무섭더라고. 치료받는 과정을 봤더니 되게 그런데 어떤 약을 쓰는 줄 아세요? 이게 사이클이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옆으로 빅 도는 거야. 그럼 약을 쎄려 먹입니다. 그럼 모든 사이클이 느려져. 우리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막 돈다면은 이 약을 먹이면 어떻게 도는 줄 아세요? 이런 속도로 돌아. 그래, 이런 속도로 돌게 하면 이게 삐뚤어져 들어갔던 게 제 길로 찾아와요. 속도가 느려지면. 근데 사이클이 다 느려지면 무서워요, 조금. 모든 사이클이 느려지기 때문에 눈깔 돌아가는 것도 느려. 누가 옆에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니,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물 마시면 탁 입이 다물어지죠? 이게 바로 안 다물어져. 사이클이 느려지고 주르르 흘러. 그렇게 해놓고서 약을 줄입니다. 자, 줄이고 이제 정신적인 어떤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삐꾸로 돌아갔던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건 비교적 쉬워요. 그렇게 온 거는. 근데 오랜 동안 성격 이상이라든가 하여튼 뭐 가족관계 이래가지고 쌓였던 게 툭 터졌다. 안 나서요. 진짜 안 나서요. 그런 때는요, 정말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어떤 때는 집단 치료까지 받아요. 이유가 원인까지, 가족 관계가 있다면 가족들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까지.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 같은 거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찍 다스려야 돼요, 가능하면. 근데 대개 이제 그 양의학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양의학의 한계는 그게 터지면 고기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양의학의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양의학이 엄청난 겁니다. 양의학은.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냐?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에요. 양의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가 양의학을 막 무시하길래 제가 되게 뭐라 그래 버렸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한의학이 그리 잘나가지고 홍역도 못 잡았냐? 예전에 홍역이 유행을 하면 동네 애들이 쓸렸습니다. 막 죽었어요. 수학마비도 많았어요. 많고 천연두도 많고. 그거 다 뭐가 잡았어요? 양의학이 잡았습니다. 그걸 무시해요? 햇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양의학이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양의학의 이제 결점이 드러나. 양의학은 뭐냐? 여기에 부스럼이 생기면은 요 균이 생겼다고 요거 갖다 살균제 넣어서 치료를 해. 잘 났는데 또 나와 딴 데서. 한의학은 어떻게 보느냐? 장점이야 이게. 모든 균수인데 왜 여기가 부스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게 균형이 뭐가 깨졌다. 몸의 균형이. 어디가 약화돼서 결국은 거기에 그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몸의 균형을 회복하자. 그럼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 전체적으로 건강한 몸이 돼.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돼. 양의학은 요거 치료하는 건 잘하는데 자칫하면 그거 치료하다 딴 균형까지 무너뜨려. 그 감기약 같은 거 양이 감기약을 잘못 먹으면요. 그 증상은 떨어지는데 그 무리가 와가지고 몸 균형 자체가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때는 어떤 게 좋으냐? 쌍화탕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진다니 그래가지고 몸을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그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의학은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해. 쭉. 그런데 한의학 그거 이전에 이 단학수련을 하면은 정기를 기르는 것이야. 모든 것이 풍상, 잘못된 기운, 이것이 일으키는 것이라면 정기를 기르는 이 공부야말로 모든 병을 근원에서부터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일고항. 고항에 딱 들어가서 이것이 발동을 한 뒤에는 그런 뒤에 신의 복약 의사를 찾고 약을 먹고 또한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 뒤에 붙어 있죠. 얘기가 의사는 이미 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하지만은 이 도가의 공부, 단학의 공부는
병이 나오기 전에 고치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믿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요. 정말 공부를 제대로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병은 설설설설 나가요. 아니, 제대로 호흡을 하면은 우선 제대로 호흡해보세요. 가스부터 배출됩니다. 뱃속에 뭔가 불안전하게 가스 고였던 거나 이런 것이 정장부터 시작해서 내장이 정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가스 배출되고 아주 거기서부터 위장장애 같은 거 살살 그걸 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몸에서 느끼게 돼요. 기운이 조절이 되고 차츰차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전체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기는 없어져요. 자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병나기 이전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이 길밖에 또 없다. 이걸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교의 공부, 이 공부의 장점은 몸과 마음을 함께 갖고 가는 데는 이거만한 공부가 없다. 그래요. 아까 제가 불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불교를 나중에 불교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죠. 거기에서 그런데 이 선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그 전진도교라고 하는 얘기했죠. 제가 전진도교. 네, 왕중양, 네? 전진교, 네. 전진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대 징기스칸 때 전진도교의 개조가 왕중양이에요. 왕중양. 혹시 무협소설 읽은 좋아하는 분 있어요? 김용의 무협소설에? 거기 나와요, 맞아요. 그게 왕중양이 나오죠. 네. 부처기가 나오죠. 네. 전진 7자가 나옵니다. 7자입니다. 왕중양 밑에서 7제자가 나와요. 전진 7자. 거기 첫 번째 제가 마단양이라고 해요. 마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학대통, 그 다음에 부처기가 김용소설에 나오는데 전진 3자입니다. 3자입니다. 부처기가 징기스칸의 원정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막 포로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막 그래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부처기와 그 전진교의 그 맥이 종남산에 뿌리를 대요. 종남 쪽에. 그 전진이라고 합니다. 전진도교. 그래서 온전한 전진이죠. 전진도교에서 그 자기들의 어떤 도교 수행의 요체를 뭐라고 해요? 성명상수라고 합니다. 성명상수라고 할 때 노리는 게 있어요. 성을 닦는다는 것을 불교는 성 닦는 데 치중했다. 진리탐구나 이런 데. 마음 닦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명을 닦는 데서 이건 생명력과 연결된 어떤 사람의 본원적인 어떤 이걸 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도교는 바로 불교가 약간 성격에 치우쳤다는 성과 명을 함께 닦아나가는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나오는 거예요. 전진도교가. 그게 상당히 훌륭한 가르침이죠. 전진 7자는 상당히 학적도 거기 다 나오지만 그 실존인 분들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원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거고,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해요. 전진도교가 삿된 짓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나중에 또 쇠퇴하고 말았지만, 이런 이론들이 왜 나오느냐? 이 단학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 육체적인 이것을 함께 다스려 나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도교, 단학 수행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몸의 건강부터 확보가 돼요. 그 몸의 건강이 확보되니까 딴 공부하는데도 큰 어떤 자산이 돼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교 공부 잘못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몸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몸 망가지는. 상기병 아까 얘기한 대로 상기.
그냥 화두 같은 걸 든다고 그냥 용을 바닥바닥 쓰다 보면은 열이 쳐요. 머리로. 무서워요. 상기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상기 된다고 하면 얼굴이 상기되면 벌개지죠. 그 상기가 이제 극에 달하면은 정말 끔찍한 결과가 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알거든요. 내 친구가 그랬으니까. 중대 가지고 공부하다가 용을 빡빡 쓰다가 상기병에 걸렸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정신 집중을 못해. 바둑도 꽤 잘 둬 친구인데 바둑 한 판을 못 둬. 뜨겁고 이게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대개 이 단학 수행을 하면 일은 왜 근본적으로 호흡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기운을 수승화강 쪽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거든요. 도교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서 꾸준히 하면은 몸과 마음을 함께 이끌어가는 큰 길이 된다. 여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도교의 큰 장점을 제대로 인식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넘어가는데 요 북창결처럼 이렇게 요긴하게 말해준 게 없어요. 제가 못나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것들을 단단하게 다지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단학한다고 해도 나중에 요괴가 나와. 아 진짜요. 요괴 나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단학이라는 게. 그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많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도교의 가장 원시적인 도교가 뭔지 아세요? 중국 역사 가운데? 황건적. 황건적이 바로 초기 도교예요. 태평청량경이라는 장각, 태평청량경을 신선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상당히 민폐를 끼치죠. 그걸 통해서 막 처음에는 백성들이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어.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오히려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그 황건적이죠. 그때 시작한 게 황건적도 있지만은 천사도는 그렇게 뭐 해악을 끼친 건 없어요. 한중 지방에 장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천사예요. 장천사도예요, 그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괴 나오기 딱 좋다. 서유기 같은 거 봐도 많은 요괴들이 전부 도교 수행이나 그런 거 하다가 핵길로 빠진 존재들이 요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큰 길을 바르게 걸어서 정말 큰 길을 바르게 걷는다는 건 도덕적인 완성까지도 가는 겁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마음 먹으면서 대도를 이룬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요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마음도 바르게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 바르게 되는 큰 길을 걷는다. 요 대전제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대목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기본적으로 몸을 다스리는 기초가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달에 뵙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 쪽 연정 쪽 소주천하고 네.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서 말하는 소주천하고 좀 다르지. 인동맥 돌리는 걸 소주천이라고 그러고 기경판맥 돌리는 걸 대주천이라고 그러고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 근데 기경팔맥을 다 돌리는 건 결국은 임독을 타통한 그걸에서부터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불기운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정혈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기경팔맥이 다 돌아야 됩니다. 그거 뭐 임동맥 돌리면서 그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첫 번째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도로가 임독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주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봉오르신의 어떤 독특한 특징인데 보통 소주천을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는 이론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게 봉오르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수행의 어떤 그 전해져온 밀지라고 보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봉오르신이 얘기하기를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밑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여기서 소주천을 통해서 어떤 넉넉한 추진력을 얻어낸 다음에 대주천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게 안전하다 하고 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대주천을 완전하게 하려면 온몸에 다 그 기의 통로를 다 열고 온몸에 있는 그 정혈을 다 다스리려면은 기경팔맥을 다 열어야 되겠죠. 그건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럼 교수님께 명례. 예. 예. 다음 달에 뵙죠. 예.